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정한지부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특별 방안까지 그 자세한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년도 예산안 특징 이거부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발표를 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정부가 이제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을 보면 657조 원으로 네.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또 하나 특징을 좀 잡아보자면 국가 채무를 많이 늘리지 않기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약 23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네. 세부 내역은 다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R&D와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각각 7조 원, 4조 원 이렇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8%이 수치의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8%가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네. 가장 낮은 총 지출 증가율입니다. 사실상 역대 가장 낮았다 이렇게 봐도 예, 되겠네요. 역대 가장 낮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확장 재정을 이제 펼쳤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8.7%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네, 예. 그러네요. 씀씀이를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참고로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성장률을 이제 숫자 그대로 표현한 이제 그런 전망치라고 보면 되는데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인 거죠. 4.9%인데요. 쉽게 말해서 경제 규모가 네. 이제 커지는 속도를 정부 지출이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예산안을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물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긴축 재정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네. 건전 재정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면 아마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외부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어떤 정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 나왔던 이 성명들을 보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 이런 게 드러난 예산안이다. 이런 식으로 좀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디입니까? 네, 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곳이 정부지만 네. 국회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이런 목소리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뭐 네. 이런 데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국회 아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네, 긍정적인 부분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 IMF 연례협의 대표단이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 대표단이 추경호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네. 당분간 이를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네.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건전 재정을 앞세우는 건 이제 국가 채무, 그러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나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신 건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적자 역시 늘어나고요. 국가 채무도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의 재정 상황을 이제 가늠해보는 지표 중에 좀 어려운 용어인데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국가에 들어온 돈 총 수입에서 네. 총 지출을 뺀 그 지표가 통합 재정 수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면 그게 바로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네. 국가의 재정 상황을 통합 재정 수지보다는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관리 재정 수지라는 지표를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예산안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올해 5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92조 원으로 무려 33조 8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이제 적자를 GDP 대비로 본 적자 비율을 보면 네. 2.6%에서 3.9%로 1.3% 포인트 높아지고요. 네. 적자가 늘어나면 나라 빚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제 적자 국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적자 국채 발행액이 올해 45조 8천억 원이었는데 네. 내년에는 81조 8천억 원까지 이제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이제 내년에는 한 1,200조 원 정도 여기에 이제 육박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재정 준칙 관련돼서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재정 준칙 혹시 앵커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재정 준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채무 등 이제 재정 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세워놓은 일종의 규범 같은 건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현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네. 이제 법안을 낸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재정 준칙을 통해서 약속한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한도가 바로 3.0%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3.9%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내년에. 그러면은 이제 내년 예산안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네. 이 약속을 결국 못 지키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출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이렇게 재정 적자가 왜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거는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거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졸라매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월급이 줄어들면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의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 펑크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제 이거를 이제 따져 보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21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43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거고요. 5분의 1이네요. 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이제 추세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세입 예산보다 48조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세수가 최대 60조 원까지 이제 부족할 것이다.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네. 내년 상황은 그래 좀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안 좋았던 세수 여건이 내년에 갑자기 이제 개선된다. 이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면은 그 예상한 내년 국세 수입 이제 예상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367조 4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거보다 33조 1천억 원 정도를 줄여서
예상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예상치부터 줄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세수 전망을 낮춰 잡은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네네. 경기 회복세가 이제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질 것이다. 네네. 이런 이유를 제시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의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로 이게 들어보니까 세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는데 정부의 해결책은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이렇게 세수 전망이 빗나갈 경우에 이제 재추계라는 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전망치를 살짝 수정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달라진 경제 상황을 다시 반영해서 이제 재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기재부 내부에서는 지금 세수 재추계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조만간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망치를 바꾼다고 해서 뭐 돈이 더 들어온 건 아닐 텐데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자료가 아니고요. 네. 저희 연합 인포맥스에서 이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세수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외평 기금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기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평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외국한 평형 기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줄임말이 이제 외평 기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정부가 환율 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기금이고요. 네. 일종의 이제 외환 방파제다. 아. 왜냐면은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외평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외환 방파제다. 이런 식으로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이 외평기금, 은행 예금처럼 그냥 빼서 써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취재한 결과를 보면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금 운용 상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제 거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정부는 이제 외평 기금을 활용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원화가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이 기금에. 그래서 네네네. 여윳돈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쌓인 원화를 이용해서 이제 세수 부족을 충당하겠다 이런 구상인 건데요. 네. 방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당연히 바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외평 기금을 이제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이라는 걸로 보낸 뒤에 이제 공자 기금이 다시 정부 일반 회계로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복잡한 과정인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얼마나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외평 기금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제 19조에서 한 20조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기금의 이제 여유 재원까지 좀 끌어온다면 총 21조에서 22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예산에 편성했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쓰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자연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이제 32조에서 33조 원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고 좀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총 한 36조 원 정도를 세수 부족 대응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